남자들은 여자들을 놀리는 버릇이 있죠. 10명 중 5명은 그런 것 같아요. 그 중에 저는 없어요. 놀리는 건 그냥 평범한 일이죠. 별로 문제는 없어요. 최악의 경우 누군가에게 혼나면 그걸로 끝이죠. 아니면 진짜로 대놓고 놀리기도 하고요. 가끔은 여자가 진짜로 좋아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만약 그날 산으로 갔다면, 산의 귀신을 놀리게 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때는 말도 제대로 못할 거예요. 그 산의 귀신이 여자처럼 변장했을 수도 있죠. 그렇게 신성한 존재를 모욕하면 결과가 어떻게 될까요? 자세한 이야기를 들어보시죠. 레 후이안의 이야기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트로엔마 엘리 위 언의 귀신 이야기꾼입니다. 그리고 사랑스러운 시청자들이 보내주신 이야기들에 감사드립니다. 이야기를 들을 때 더 재미있게 즐기기 위해 작은 게임에 참여해주시면 좋겠어요. 그렇게 저를 응원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제 시작해볼까요? 여자를 놀리다 귀신을 건드리다. 레 후이안과 김린이 함께합니다. 오늘은 덕탄의 이야기를 들어볼게요. 34세, 고향은 평온한 곳입니다. 현재는 빈주엉에서 살고 일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호치민시에 속해 있죠. 그가 8년 전 자신에게 일어난 이야기를 보내주셨어요. 안과의 첫 번째 부분은 그가 잘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는 모든 것을 정확히 이야기할 수 있어요. 하지만 나중에 병이 나고 혼미해진 부분은 가족이 그에게 이야기해 준 것들입니다. 그때 그는 정신이 없었으니까요. 그 당시 타는 공사 현장에서 일하는 노동자였습니다. 타는 이미 몇 년 동안 일해왔고, 그래서 꽤 익숙해졌죠. 콘크리트 작업도 능숙하게 할 수 있었어요. 그때 회사는 북쪽 산에서 도로를 만드는 공사를 맡았어요. 타는 그곳에 가서 일하게 되었죠. 이 공사는 거의 반년이 걸렸습니다. 빨리 끝나는 게 아니었어요. 그곳에는 약 20명이 일하고 있었어요. 그들은 공사 근처에 있는 임시 거처에서 지냈습니다. 주민들과는 약 500에서 700m 정도 떨어져 있었죠. 거처는 나무와 철판으로 지어졌습니다. 각 거처에는 4대 5명이 함께 살았어요. 전부 지역 주민들이었죠. 비용을 아끼기 위해 그곳에서 요리도 했습니다. 그곳까지 가는 길은 멀었어요. 한 달에 한 번만 물자를 실어 나르는 차가 있었죠. 젊은이들은 집을 떠나 일하니까. 모두가 형제처럼 가까워졌습니다. 타는 두 사람과 특히 친했습니다. 한 사람은 손이라는 이름의 남자입니다. 그는 약 10살 더 많아요. 오랫동안 이 일을 해왔습니다. 그는 여러 산소 공사 현장에서 일했죠. 대략 10살 정도 더 많아요. 일을 한 지 꽤 오래됐어요. 산의 여러 공사 현장을 많이 다녀왔죠. 그래서 지역 주민들의 이야기를 많이 알고 있죠. 아이들 덕분에 재미있었어요. 장난을 치곤 했죠. 서북의 노인이라고 불렸어요. 이제는 길도 잘 알게 되었죠. 또 한 명은 빈이라는 친구예요. 탄과 잘 맞는 친구죠. 둘이 성격도 잘 맞아서 하루 종일 붙어 다녔어요. 심지어 같은 방에서 자기도 했죠. 그 공사의 주인은 타인 형이에요. 이 형은 정말 친절하고 다정해요. 일하는 친구들이 필요하면 바로 도와주죠. 주인이라고 해서 무섭거나 그런 스타일은 아니에요. 솔직히 말하자면 타는 여자들을 놀리는 성격이라고 자부해요. 그런 식으로 시시콜콜하게 놀리진 않아요. 그냥 장난스럽게, 그냥 재미로 이야기하는 거죠. 그 산에서요. 그 소녀는 정말 아름다웠어요. 피부가 하얗고 키도 크고 날씬했어요. 마치 외국인 같았죠. 머리카락이 길었어요. 그곳의 소녀들은 나무를 치거나 물건을 나르곤 해요. 공사 중인 길을 지나가면서 그 친구들은 모여서 장난치고 놀리고 긴 이야기를 나누곤 했죠. 그날
한 소녀가 2개의 나무 더미를 지고 있었어요. 정말 힘들어 보였죠. 그녀가 지나가고 타는 비계 위에 서 있었어요. 그때 한마디 했죠. 자기야. 그렇게 무거운 걸 지고 내가 내려가서 도와줄게. 내가 도와주고 너의 미소를 나에게 주면 좋겠어. 작은 아가씨. 그 소녀는 고개를 숙였어요. 부끄러워서 더 빨리 걸었죠. 아무 말도 못했어요. 그게 전부였어요. 그런데 일하는 친구들이 다 웃고 있었죠. 어떤 친구는 탄을 칭찬하며 박수를 쳤어요. 너 정말 잘 놀리네. 그리고 나서 탄의 친구가 그 모습을 보고 말했어요. 너 장난 잘 치네. 말이 참 잘 통하네. 여기서도 여자를 잘 놀리네. 탄은 그냥 웃고 있었죠. 그 산의 여성들에 대해 아름답든 그렇지 않든 여기서 함께할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기뻤죠. 뭐라고 할 수 있겠어요. 그녀가 그곳에 나이 많은 친구들은 듣고 웃기만 했죠. 탄이 더 이야기했어요. 이 산의 소녀가 보기에는 착해 보이죠. 조심해야 해요. 그냥 장난으로 놀리다간 큰일 나요. 탄도 그걸 알고 있었죠. 그냥 농담으로 넘긴 거였어요. 웃으면서 넘겼죠. 별로 신경 쓰지 않았어요. 그냥 왕에게 이야기하는 식이었죠. 탄도 깊게 생각하진 않았어요. 그냥 입이 가벼운 성격이었죠. 여자, 아름다운 소녀. 그냥 놀리는 거였어요. 고향에서부터 그랬죠. 여기 와서도 그 버릇을 그대로 유지했어요. 하지만 누가 알았겠어요. 그냥 장난으로 생각했던 그 버릇이 결국 이후에 무서운 이야기로 이어지게 될 줄은. 그리고 그날이 오고 그 사건이 일어난 날 하루 정도 전이었죠. 모두가 작은 술집에 모였어요. 공사 현장 근처에 있는 이제 막 어려운 다리를 완공하고 축하하는 자리였죠. 그 술집은 유일하게 주류를 파는 곳이었어요. 주인도 지역 주민이었죠. 모든 노동자들을 다 알고 있었어요. 더 많은 특산물을 주문해요. 돼지고기 요리가 유명하죠. 정말 맛있어요. 옥수수 같은 것, 정말. 한 잔 마시면 속이 따뜻해져요. 모두가 그러더라고요. 그날 정말 즐거웠어요. 모두 술을 마시며 웃고 이야기했죠. 정말 웃음이 끊이지 않았어요. 꽤 많이 마셨죠. 그때 그랬죠. 그 소녀를 놀린 이야기. 예전의 일을 모두에게 이야기했어요. 모두가 웃음이 터졌죠. 누군가는 장난으로 나무를 치고 지나가며 탄을 놀리기도 했어요. 그때 한 나이 많은 노동자가 나무 옆에 앉아 있었죠. 지역 주민이었어요. 그 노동자들이 웃는 소리를 듣고는 고개를 돌려 이야기를 못했어요. 그는 젊었을 때 밤에 일하러 다니며 이상한 일들을 겪었다고 하더군요. 그 친구가 젊었을 때 이야기를 하더군요. 그 친구도 한밤중에 학교에 갔었다고 하더군요. 이상한 일들을 겪었다고 하더라고요. 하지만 그 사람은 그냥 웃기만 했어요. 무슨 이야기인지 자세히 말하지 않았죠. 그냥 공사하는 젊은 친구들에게 조심하라고만 했어요. 내가 말했듯이 친구들한테도 그냥 대충 넘어가라고 했죠. 그리고는 다시 술 마시러 갔어요. 누가 씻을 필요가 있겠어요. 그 사람은 옆에 있는 친구를 불렀어요. 그 사람은 더 나아 보였어요. 얼굴이 맑았죠. 그가 이야기를 다 듣고 나서 이제서야 말했어요. 너는 누구를 놀리든 적당히 해라. 우리가 가는 산길은 위험해. 여기 지역 주민들이 말하길 이상한 일이 많다고 해. 만약 너가 뭔가를 건드리면 좋지 않을 거야. 타는 그 말을 듣고 웃었어요. 그런 건 믿을 리가 없죠. 그리고는 그 사람을 다시 놀렸어요. 형님. 형님이 새로 온 친구라서 보통 누가 그렇게 하면 더 쉽게 귀신한테 걸리죠. 그냥 겁주려고 하는 거예요. 이봐. 아래쪽에는 귀신이 있어. 그 귀신은 너한테 다가오지 않을 거야. 하지만 형님은 오래된 사람이라 귀신도 그런 걸 알아요. 형님, 왜 고개를 저으세요? 형님은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형님은 그냥 웃어주기만 했어요. 하지만 한마디 더 하자면 늦게 귀가하고 싶다면 서로 함께 가라고요. 혼자 다니지 말라고요.
비는 그 말을 듣고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렇게 하는 게 좋겠네요. 함께 가면 더 안전하죠. 다시 이야기가 시작되었어요. 몇 명은 가족 이야기로 넘어갔고 시골의 아이들 이야기를 했죠. 어떤 사람은 늦은 시간에 아이 사진을 보여주려고 핸드폰을 켰어요. 그때는 정말 분위기가 좋았고 이 차가운 산 속에서 따뜻해졌어요. 밤이 깊어지자 모두가 하나씩 돌아갔어요. 탄과 비는 조금 더 앉아 있었어요. 그래서 결국 마지막으로 돌아갔죠. 그래서 결국 다시 돌아왔대요. 둘이 오토바이를 타고 있었어요. 빈이 앞에서 달리고 타는 뒤에서 약 100m 정도. 타는 작은 정류소에 들렀어요. 그날 밤 길은 매끄러웠죠. 양쪽은 온통 숲이었어요. 그리고 오래된 차라서 불빛이 약했어요. 그냥 임시로 켜진 불이었죠. 그래서 잘 보이지 않았어요. 그날 타는 달리면서 노래를 흥얼거렸어요. 아직 기분이 좋았거든요. 왜냐하면 술도 마셨으니까. 전혀 두려운 느낌이 없었어요. 반쯤 달렸을 때 언니가 오토바이를 잠깐 세우고 길가에 잠시 서서 다시 출발하자고 했어요. 이곳은 약 500m 정도 되는 곳이었어요. 달리고 있었죠. 그때 앞에 한 소녀가 혼자 걸어가고 있었어요. 그 소녀는 전통 의상을 입고 키가 크고 긴 머리를 늘어뜨리고 있었어요. 혼자서 하얀 밤길을 걷고 있었죠. 그때 이미 늦은 시간이었고 혼자 걷는 사람이 있다는 게 타는 이상하게 느꼈어요. 하지만 여자에 대한 호기심과 술 기운이 남아있어서 타는 잘 생각하지 못했어요. 타는 바로 그녀에게 불빛을 비쳤어요. 가까이 다가가서 말할 준비를 했죠. 그런데 말을 하지 못했어요. 여자야, 어디 가니? 내가 태워줄게. 너, 괜찮아? 그 소녀는 대답하지 않았어요. 그녀는 조금 더 빨리 걸어갔죠. 걸음이 굳어져서 돌아보지도 않았어요. 타는 더 궁금해졌어요. 그래서 뒤쫓아갔죠. 그리고 또 한마디 했는데 이건 좀 긴장되는 말이었어요. 여자야, 나랑 같이 가자. 여기서 내가 하루 세끼 밥을 해줄게. 그녀는 대답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화가 나서 쫓아갔죠. 그리고 또 한마디 더 했어요. 이 말은 좀 심각하죠. 소녀야, 너는 내 사랑을 받지 않겠니? 나랑 같이 갈래? 여기 와, 내가 하루 세끼 밥을 챙겨줄게. 나는 보답할 돈이 없어. 그때 그 소녀가 더 빨리 달리기 시작했어. 거의 뛰어가는 것 같았지. 타는 웃으면서 속으로 생각했어. 여기 여자애들이 너무 겁이 많네. 아직도 더 놀려주려고 재미있게 이야기를 늘리려 했지. 그런데 그 순간 소녀가 멈춰서 천천히 뒤를 돌아봤어. 탄의 얼굴을 똑바로 바라보더라고. 탄이 말하길 그때는 정신이 번쩍 들었대. 왜냐하면 그 소녀의 얼굴이 너무 무서웠거든. 두 눈이 이렇게 커서 탄을 똑바로 바라보는 정말 무서운 표정이었어. 이전에 겁먹은 모습과는 완전히 달랐지. 그때 탄은 약간 긴장했어. 하지만 본래의 대담함과 술기운 덕분에 그렇게 쉽게 물러서지 않았지. 입술을 내밀며 말했다. 아직도 좀 더 해볼 수 있을 것 같아. 자신이 대단한 줄 알았지. 뭐 별거 아니야. 그렇게 말하고는 타는 바로 도망쳤어. 뒤를 돌아보지 않았지. 집에 돌아오니 더 피곤했어. 탄도 바로 눕고 잤지. 그 일에 대해서는 전혀 생각하지 않았어. 그런데 그 일이 끝난 게 아니었어, 여러분. 이틀, 3일 후에 타는 몸이 이상하게 피곤하다는 걸 느꼈어. 일할 때 손이 갑자기 힘이 빠졌고 머리와 목은 항상 무거웠지. 마치 누군가가 눌러놓은 것처럼. 타는 그저 아마 너무 힘들게 일하고 술을 많이 마셔서일 거라고 생각했어. 그래도 계속 일을 하려고 했지. 어느 날 철근을 묶고 있는데 타는 갑자기 정신이 멍해졌어. 손에 도구를 쥐고 뭘 하고 있는지 잊어버렸지. 탄이 친구가 부르는 소리를 듣고서야 정신이 돌아왔어. 이상하게 느껴졌지. 그래서 친구에게 물어봤어. 피곤하냐고. 탄은 그냥 잠이 부족한 거라고 넘겼지.
그런데 사흘째 되니까 탄이 병이 나기 시작했어. 몸이 오한이 나고 열이 나더라고. 이건 정말 이상했어, 여러분. 보통 열이 아니었거든. 발작이 일어날 때마다 몸이 너무 아팠어. 정말 심했지. 마치 누군가가 뼈를 부러뜨리는 것처럼 가슴이 무겁고 숨이 제대로 안 쉬어졌어. 이건 예전에 감기 걸렸을 때랑은 완전히 달라. 탄이 아프다. 그날 밤 탄은 잠을 자고 있었다. 몽롱한 상태였다. 몽롱한 중에 자신이 이상한 곳으로 가고 있는 걸 봤다. 길은 어둡기만 했다. 갈수록 가슴이 무거워지고 숨이 점점 더 힘들어졌다. 숨이 점점 더 가빠졌다. 어느 순간 타는 눈앞에 얼굴이 나타나는 걸 보았다. 무섭고 일그러진 얼굴이었다. 그래서 나는 꿈속에서 소리 지르며 깜짝 놀랐다. 옆에 자고 있던 빈이 갑자기 탄을 보고 소리쳤다. 탄은 깜짝 놀라서 그를 부르려고 했다. 하지만 빈은 반응이 없었다. 그냥 중얼중얼대기만 했다. 다음 날 밤 빈은 더 무서운 일을 겪었다. 한밤중에 탄은 여전히 몽롱한 상태였다. 그의 몸은 계속 떨리고 있었다. 마치 간질처럼 보였다. 두 손은 경련을 일으키고 있었다. 그는 중얼중얼 무언가를 말하고 있었지만 잘 들리지 않았다. 간헐적으로 몇 마디가 들렸다. 마치 나를 잡지마 같은 소리였다. 빈은 너무 놀라서 옆에 있는 막사로 달려가서 안타임을 불렀다. 안타임이 와서 기름을 가져와서 온몸에 발랐다. 그리고 탄의 머리에 수건을 덮어주라고 했다. 잠시 후 탄은 조금 가라앉았다. 숨도 좀 더 고르게 쉬게 되었다. 다음날 아침 안타임이 물어보았다. 탄은 꿈의 조각만 기억하고 있었다. 무슨 꿈인지 자세히 말할 수 없었다. 그저 머리가 무겁기만 했다고 했다. 마치 뭔가가 눌려있는 듯했다. 사라지지 않았다. 그냥 그랬다. 탄의 병은 나아지기는커녕 더 심해졌다. 하루는 괜찮다가도 다음 날은 다시 열이 나고 몸이 급격히 약해졌다. 말하는 것도 꿈속에서처럼. 말을 해도 헛소리만 했다. 이전처럼 정신이 맑지 않았다. 안타임은 그런 탄을 보고 매우 걱정했다. 탄을 보건소로 데려갔다. 여러 가지 검사를 했지만 아무 병도 발견되지 않았다. 의사는 아마 바이러스성 열 때문일 거라고 말했다. 해열제와 쉽게 먹을 수 있는 항생제를 처방했다. 며칠 먹으면 나아질 거라고 했다. 그 약을 다 먹었지만 열은 여전히 계속됐다. 조금도 나아진 게 없었다. 오히려 밤에 더 이상한 꿈을 꾸고 있었다. 안타임은 다시 탄을 두 번째로 데려갔다. 이번에는 다른 의사가 더 자세히 봤다. 수술약과 가벼운 진정제를 추가로 주었다. 하지만 여전히 몸이 약해졌다고만 했다. 휴식이 필요하다고. 하지만 구체적인 원인은 알 수 없었다. 타인 형이 이상하다고 느꼈어. 근처 지역 주민들에게 물어봤지. 누가 스승님 한 분을 소개해줬어? 그 스승님이 정말 대단하다고 하더라. 그곳 주민들은 아프면 다 그 집으로 가. 스승님을 모시기 전에 타인이 추가로 주민들이 추천한 약을 먹어봤어. 잎을 끓여서 향신료를 넣었지. 하지만 별로 나아지지 않았어. 타인은 계속 혼미한 상태였어. 어떤 날은 앞뒤가 맞지 않는 말을 하기도 했고 정신이 오락가락할 때였어. 타인을 돕기 위해 형이 직접 스승님을 불렀어. 그 스승님은 대략 50대였어. 평범한 분이었지. 하지만 그곳 주민이었어. 작은 주머니를 메고 있었어. 스승님이 집으로 들어왔어. 타인이 혼미하게 누워있는 걸 봤지. 스승님의 얼굴이 즉시 변했어. 스승님은 한 걸음 물러났어. 멀리서 지켜보았지. 가까이 가는 걸 주저했어. 고개를 저었고 형에게 간단히 말했어. 이건 내가 치료할 수 있는 게 아니야. 이 아이를 아래로 데려가. 모든 게 다 그렇지. 형이 추가 질문을 했어. 즉각적으로 도와줄 방법이 있는지. 스승님은 더 이상 말하지 않았어. 그저 빨리 데려가라고 반복했지. 그리고는 보수를 거절했어. 즉시 떠나겠다고 했지. 오는 길보다 더 급하게 갔어. 형과 다른 사람들이 서로를 바라봤어. 모두가 소름이 끼쳤지.
스승님이 뭘 받길래 그렇게 두려워했는지 이해할 수 없었어. 그날 이후 형이 가족에게 전화를 걸었어. 타인을 급히 데리러 오라고 했지. 타인의 아버지를 푸라고 부르자. 그가 급하게 행동했어. 즉시 차를 타고 아들을 데리러 갔지. 길이 멀고 험했어. 이런 식으로 아들을 데리러 가는 건 정말 힘들어. 도착했을 때 푸의 눈은 충혈되어 있었어. 아마 잠이 부족해서 그랬던 것 같아. 아들이 누워있는 걸 보니 정말 말라 비틀어졌더라고. 그가 안타까워했어. 손이 떨리고 있었지. 타인을 차에 태우고 바로 떠났어. 형과 다른 친구들이 공사장까지 배웅했어. 모두 푸에게 조심히 가라고 당부했지. 무슨 일이 생기면 꼭 알려달라고. 가는 길이 멀어서 푸는 밤새도록 운전했어. 타인을 위해 몇 번이나 정차해서 물을 줬지. 그리고 열이 나지 않도록 수건을 덮어줬어. 탄을 집까지 데려다 줬어. 문 앞에 도착하자마자 탄이 기절했어. 더 이상 정신을 차릴 수가 없었지. 가족들은 깜짝 놀라서 즉시 병원으로 데려갔어. 탄의 어머니에게는 이야기하지 말라고 했지. 그때 의사도 여러 가지를 측정했어. CT도 찍고 이것저것 했지만 병명을 찾지 못했어. 그날 응급실 의사가 푸에게 말했어. 그 아이의 지표는 모두 정상이라고. 감염도 보이지 않았고 뇌에도 손상이 없었어. 그저 탄은 계속 혼미한 상태였지. 우리는 그 이유를 알 수가 없었어. 아마 더 지켜봐야 할 것 같아. 푸가 몇 가지 질문을 더 했어. 산에서 독에 중독된 건 아닐까? 그때 의사는 고개를 저었지. 검사 결과는 구체적인 게 없다고. 기다려야 한다고 했어. 집안 사람들은 탄이 산에서 물에 감염된 것 같다고 추측했어. 아니면 이상한 곤충에 물린 걸 수도 있다고. 하지만 계속 검사해도 뚜렷한 결과는 없었어. 탄은 계속 혼미한 상태로 누워있었지. 정신을 차리지 못했어. 공사 현장에서도 빈이 자주 전화를 걸어왔어. 매번 탄이 깨어났는지 물어봤지. 식사는 잘하고 있는지. 감은 그저 여전히 혼미하다고 대답할 수밖에 없었어. 빈은 그런 이야기를 듣고 마음이 아팠지. 공사 현장에서도 동료들이 탄을 언급했어. 모두 탄이 빨리 회복되기를 바랐지. 한 번은 내가 감에게 빈이 도와줄 필요가 없냐고 물어봤어. 그런 뜻이었지. 감은 고마워하며 그냥 일하라고 했어. 무슨 일이 생기면 연락하라고. 그날은 탄이 입원한 지 한 달이 넘은 때였어. 감은 집에 가서 씻고 옷을 갈아입었지. 그리고 빈에게 돌아가려고 했어. 그런데 집을 나서자마자 갑자기 몸이 힘이 나는 걸 느꼈어. 그래서 잠깐 쉬기로 했지. 눈을 잠깐 감았는데 갑자기 밖에서 소리가 들렸어. 마치 누군가가 왔다 갔다 하는 발소리 같았지. 문 앞에서 왔다 갔다 하는 소리였어. 감은 그 소리에 놀라서 뛰어나갔어. 밖에 나가보니 탄이 마당에 서 있었지. 집 앞에서. 하지만 안으로 들어오지는 않았어. 그때 감은 탄의 얼굴을 보고 너무 기뻤어. 그래서 뛰어나가서 물어봤지. 너 괜찮아졌어? 근데 의사가 어머니에게 말하지 않았어? 세상에, 집 안으로 들어와. 밖은 너무 추워. 탄은 대답하지 않았어. 그냥 가만히 서 있었고 그 얼굴은 감을 바라보고 있었지. 그러다 갑자기 울기 시작했어. 정말 울음이 끊이지 않았어. 아무 소리도 없이 조용했어. 한마디도 할 수 없었지. 할머니는 이상하게 느꼈어. 할머니가 가까이 가서 아기를 보려 했어. 그때 탄이 뒤로 물러났어.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그리고는 눈앞에서 사라졌어. 마당에서 더 이상 시체도 보이지 않았어. 그때 할머니는 너무 놀랐어. 할머니는 마당 한가운데 서 있었어. 그제서야 혼이 나갔다는 걸 기억했지. 기억이 나기 시작한 거야. 혼이 나갔다는 걸 다시 떠올렸어. 그때는 내 손발이 차가워졌어. 할머니는 즉시 푸 선생님에게 전화를 했어. 탄은 깨어났어. 그런데 어떻게 집에 올 수 있었지? 푸 선생님은 듣고 나서 혼을 다루며 말했어. 탄은 지금 침대 옆에 시체로 앉아있어. 어디 가지도 않았어? 할머니. 할머니는 그런 말을 듣고 몸이 얼어붙었어. 이건 평범한 일이 아니란 걸 알았지. 그때 마당 밖에서 서 있었어. 걸어갈 힘도 없었어. 말하자면 집에 들어가려면 1시간은 걸렸어. 아침에 할머니는
이야기를 이웃에게 전했어. 이웃도 듣고 놀랐다고 했어. 그날 밤, 할머니도 마당에서 이상한 소리를 들었어. 밖을 보니 한 사람이 똑바로 서 있었어. 흐릿하게 보니 탄과 정말 비슷했어. 하지만 할머니는 무서워서 가까이 가지 못했어. 그저 안에서 살짝 보았어. 그래서 자세히 보지 못했지. 그때 정말 이상했어. 그래서 할머니는 푸 선생님에게 갔어. 친구들과 함께 스승을 찾아보자고 했어. 이런 식으로 두면 안 되니까. 할머니는 더 이상 기다릴 수 없었어. 주변 이웃에게 스승을 아는지 물어봤어. 잘 아는 스승이 있는지. 어떤 사람은 근처에 있는 스승을 소개해줬어. 이 스승은 점을 잘 봐서 많은 사람들이 믿고 있었어. 할머니는 가서 이야기를 다 들려줬어. 탄이 공사장에서 있었던 일부터 그날 반문 앞에 서 있던 일까지. 스승은 듣고는 그렇게 말하지 않았어. 할머니는 추가로 몇 가지 질문을 했어. 탄, 최근에 성격이 변했니? 공사 전에 어떻게 지냈어? 할머니는 눈물을 흘렸어. 스승은 손가락을 눌러보더니 얼굴이 계속 어두웠어. 오랫동안 조용했지. 스승이 말했어. 이 일은 정말 심각해. 내 손을 넘어갔어. 나는 해결할 수 없어. 희미하게 보이는 건 너의 아들이야. 어딘가에 멀리 잡혀 있어. 어디에 누가 있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냥 가서 다른 스승을 찾아보는 게 좋겠어요. 그곳에서 일어난 일은 직접 알아봐야 할 것 같아요. 이런 상태로 언제 나아질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할머니는 듣고 나서 정말 멍해졌어요. 더 질문을 몇 개 더 해보세요. 일단 집에서 잠깐 쉬는 게 필요할까요? 스승님도 고개를 저으셨어요. 그건 그다지 도움이 되지 않을 거예요. 함부로 말하고 싶지 않아요. 시간 낭비할까 봐. 아, 그러니까 손발과 배가 다 아프고. 밖으로 나가서 스승님의 집 앞에 서서 잠깐 기댄 후에 힘을 내서 계속 가야 했어요. 모든 것이 끝난 후 할머니는 스승님께 감사하며 돌아갔어요. 계획은 그곳에 가서 다른 스승을 찾아보는 거였어요. 배 속이 계속 울렁거렸어요.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할머니가 전화를 걸었어요. 타인 형님에게 전화번호와 지역 주민을 물어봤어요. 그들에게 스승님을 소개해달라고 부탁했어요. 그곳 주민이 한 스승님을 소개해줬어요. 아주 나이 많으신 분이었어요. 혼자 작은 집에서 살고 계셨어요. 이분은 오랫동안 귀신과 관련된 일을 해오셨대요. 그 지역 사람들은 모두 그분을 존경했어요. 할머니와 푸형님은 바로 그곳으로 차를 몰고 갔어요. 밤부터 출발해서 거의 정오에 도착했어요. 스승님의 집으로 가는 길은 모두 산길이었어요. 차가 가는데 두 사람은 계속 불안해했어요. 그저 빨리 도착하기만을 바랐어요. 스승님 집에 도착하자 두 사람은 상황을 설명했어요. 스승님은 듣고 나서 아무 말도 하지 않으셨어요. 그저 두 사람에게 앉아 기다리라고 하셨어요. 그리고 작은 제단에 향을 피우셨어요. 오래도록 기도를 하셨어요. 그 후에 스승님이 돌아오셨어요. 각각의 세부사항을 다시 물어보셨어요. 할머니에게 물어보셨어요. 예전에 어떤 지역에서 일하셨는지, 할머니의 아들이 어떤 지역에서 일했는지, 밤에 어디를 갔었는지, 누구를 만났는지. 할머니는 기억하려고 애썼어요. 할머니는 탄이 전화로 말했던 모든 것을 이야기했어요. 아직 건강할 때의 일들이었어요. 그 안에는 탄이 공사장에서 소녀들을 놀리던 이야기도 있었어요. 스승님은 그 이야기를 듣고 그에 대해 생각하셨어요. 하지만 아직 확실한 건 없다고 하셨어요. 그저 고개를 끄덕이며 오늘 밤에 더 알아보겠다고 하셨어요. 스승님은 향을 피우고 더 자세히 알아보겠다고 하셨어요. 내일 명확한 답을 줄 수 있을 거라고. 지금 말하면 확실하지 않다고 하셨어요. 잘못 말하면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칠까 봐 걱정했어요. 할머니는 그런 말을 듣고는 어쩔 수 없이 할 수 없이 그렇게 생각했어. 지역 주민 집에서 하룻밤 묵었어. 근처에서 하룻밤을 보냈지. 속은 불처럼 뜨거운데 어쩔 줄 몰랐어.
다음 날 아침, 두 사람이 돌아왔어. 그때 스승님은 약간 피곤해 보였어. 어제처럼 건강하지 않았지. 밤새 깨어 있었던 것 같아. 스승님은 두 사람에게 계속 앉아 있으라고 했어. 한마디도 하지 말고. 밤에 무슨 일이 있었냐고. 혼자서 갔고. 낯선 소녀를 만났어. 그곳 사람처럼 옷을 입고. 사람을 놀렸지. 그 사람의 혼을 건드리는 말도 했나? 할머니는 그 이야기를 잘 몰랐어. 언니가 말하길, 타는 대충 형들과 함께 다녔대. 여자들을 놀리며 즐거워했지. 구체적인 밤의 일은 기억나지 않아. 스승님은 조용히 있었어. 한참 눈을 감고 있었지. 스승님은 뭔가를 계속 눌러가며 입으로는 계속 기도를 했어. 15분쯤 지나서 스승님이 말씀하셨어. 한숨을 쉬며 뭐라고 하셨지? 그게 맞아. 어젯밤 내가 다시 불렀어. 확실해. 할머니 아들은 산의 귀신에게 잡혔어. 할머니와 푸시는 듣고 나서 몸이 떨렸어. 바로 물어봤지. 산의 귀신이 뭐냐고? 스승님이 천천히 설명해 주셨어. 그는 말했어. 그 산에서 예전부터 여자처럼 변장하는 귀신이 있어. 그곳 주민처럼 옷을 입고 밤에 사람들을 관찰하러 다니지. 보통은 아무에게도 해를 끼치지 않아. 아무도 그걸 신경 쓰지 않지. 왜냐하면 그들은 일반 사람처럼 섞여 다니니까. 우연히 마주쳐도 아무도 모르지. 스승님은 그런 것들이 사람을 해치려고 찾아다니지 않는다고 했어. 대부분은 그냥 관찰하고 다니는 거야. 사람들이 길에서 그들을 수백 번 만나도 아무 일도 없지. 스승님은 그렇게 말씀하셨어. 원래 할머니 아들은 신경 쓰지 않았을 거야. 젊은이들이 그곳에서 공사하니까. 모두 그 근처를 지나갔을 텐데. 그런데 아무도 해를 입지 않았어. 하지만 할머니 아들은 사람을 놀렸지. 그리고 아마도 그들을 모욕했을 거야. 그건 정말 큰 문제야. 왜냐하면 그런 존재는 사람들에게 모욕당하는 걸 매우 싫어해. 그들은 화가 나서 할머니 아들의 혼을 잡아갔어. 돌아가게 하지 않고. 여기 남아있는 시체는 그저 시체일 뿐이야. 혼이 돌아오길 바라며 다시 살기를 기원해. 이제 남은 건 더 정리해야 해. 그런 종류의 귀신은 사람의 혼을 잡으면 보통은 한동안 괴롭히기 위해 잡아두지. 항상 잡아두는 건 아니고 쉽게 놓아주진 않아. 하지만 저절로 놓아주는 것도 아니야. 기도를 해야 겨우 가능해. 타이 아저씨가 말하길 막 아저씨도 비슷한 경우를 들은 적이 있어. 근처 산에서 어떤 사람은 제때 구출되었고 어떤 사람은 가족이 스승을 찾지 못해 너무 오래 방치되어서 생명을 잃었지. 그 말을 들은 어머니는 울기 시작했어. 스승님께 물어보았지. 지금 아들을 구할 방법이 있는지? 스승님은 고개를 끄덕이며 구할 수 있다고 하셨어. 하지만 정확한 방법과 장소를 따라야 해. 더 늦어지면 상황이 더 어려워질 거라고. 스승님은 자세히 설명하셨지. 혼을 씻는 의식을. 탄이 그 소녀를 만난 바로 그 길에서 해야 한다고. 동시에 산의 귀신에게도 사죄해야 해. 그것이 풀어주기를 바라는 거지. 집에서 가만히 있을 수는 없어. 어머니는 그 말을 듣고 비록 먼 길이지만 두려워도 무조건 따라야겠다고 고개를 끄덕였어. 그저 아들을 구할 수 있기를 바랐지. 스승님은 날짜를 정하고 어머니와 푸 아저씨와 함께 정확한 그 길로 차를 몰고 갔어. 공사 현장에 아는 사람에게 탄이 그 소녀를 만났던 위치를 정확히 물어봤지. 그런데 처음에는 아무도 알지 못했어, 여러분. 하지만 결국 한 사람이 기억해냈어. 탄이 그날 술 마시고 돌아오는 길에 이상한 소녀를 만났다고 했지. 놀려도 대답이 없었어. 그래서 스승님께 이야기했지. 스승님은 듣고 나서 그곳이 확실하다고 하셨어. 그리고 나서 그곳으로 가기로 했지. 타미 아저씨도 함께 나와 도와줬어. 조금 떨어진 곳에 서 있었고 그때 분위기도 그렇게 좋지 않았어.
그 시절에 우리 그룹은 재물 준비를 하며 향과 촛불, 과일을 챙겼지. 그리고 지역 주민들이 자주 바치는 음식. 예를 들면 찹쌀밥과 삶은 닭 같은 것. 찹쌀밥을 준비하니 하늘도 어두워졌어. 스승님은 길가에 재물을 차려놓고 음악을 틀고 기도를 시작하셨어. 스승님의 기도 소리는 낮고 깊은 목소리로 들렸지. 어두운 하늘 아래서 바람이 윙윙 불어왔어. 그 장면은 정말 으스스했어, 여러분. 그때 스승님이 기도할 때 어머니는 옆에서 손을 모으고 계속 기도했어. 그가 읽을 때 그녀는 옆에서 감정을 느꼈어. 그녀는 계속해서 두 손을 모았어. 할머니의 눈물은 흐르고 있었어요. 입으로는 아들을 위해 기도를 하고 있었죠. 기도를 하던 중에 갑자기 바람이 세차게 불어왔어요. 그 바람에 향이 날아갈 것 같았어요. 바로 그 순간 멀리서 나무 사이에서 할머니는 소리를 들었어요. 마치 누군가 웃는 소리 같았어요. 소리는 아주 작았죠. 할머니는 그 소리를 듣고 머리카락이 곤두섰어요. 하지만 뒤돌아보지 못했어요. 근처에 있던 옹프도 그 소리를 들었어요. 그가 말하길 그 소리를 듣고 얼굴이 창백해졌다고 하더군요. 하지만 옹세이는 전혀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그는 여전히 기도를 하고 있었죠. 무슨 기도를 하고 있었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입으로는 계속 기도를 하고 할머니의 기도를 이어갔어요. 목소리는 이전보다 더 커졌죠. 한참 후에야 다시 향을 피울 수 있었어요. 몇 분 후, 바람이 갑자기 잔잔해졌어요. 모든 것이 조용해졌죠. 그것은 거의 자정까지 계속되었어요. 그때 옹세이가 할머니에게 다가갔어요. 이제 끝났다고 말했죠. 이제 일어날 때가 되었다고. 조금 있으면 탄이 깨어날 거라고. 할머니와 옹프는 옹세이에게 감사했어요. 밤에 차를 타고 돌아갔죠. 병원으로 빨리 가야 했어요. 속으로 기쁘면서도 걱정이었죠. 과연 옹세이의 말이 맞을지. 병원에 도착하자 두 사람은 탄의 침대 옆에 앉아 있었어요. 눈을 한순간도 떼지 않았죠. 탄이 조금이라도 움직이면 두 사람은 깜짝 놀라며 아들이 깨어났다고 생각했어요. 첫날이 지나고 탄은 여전히 조용히 누워 있었어요. 아무런 변화가 없었죠. 그때 할머니는 초조해하며 가만히 있지 못했어요. 심지어는 혹시 옹세이가 속인 건 아닐까 생각했어요. 둘째 날 간호사가 탄의 혈압을 재러 들어왔어요. 조금 변화가 있었어요. 맥박이 이전보다 더 고르게 뛰었죠. 그 소식을 의사에게 전했어요. 할머니는 그 말을 듣고 기뻐했어요. 그때부터 그녀는 옹세이를 덜 의심했어요. 정확히 3일 후 의식이 돌아왔어요. 정신이 돌아온 탄은 모두를 놀라게 했죠. 옹프와 할머니는 병실에 앉아 있다가 갑자기 탄이 눈을 떴어요. 조금씩 팔과 다리를 움직였죠. 두 사람은 기뻐서 눈물이 나올 지경이었어요. 옹프는 눈물이 흐르고 있었어요. 간호사와 의사도 소식을 듣고 달려왔어요. 의사와 간호사도 소식을 듣고 달려왔어. 모두가 놀라워했어요. 오랫동안 지켜봤는데 미리 경고하는 신호는 없었죠. 갑자기 이렇게 깨어나다니. 그리고 나서 한참 후에 탄의 건강도 서서히 회복됐어요. 탄은 부모님께 자신이 겪은 일을 이야기했어요. 탄은 혼미한 동안의 느낌을 말했죠. 마치 꿈에 갇힌 것 같았어요. 탈출할 수가 없었죠. 그 꿈이 끝나자마자 다른 꿈이 다시 시작됐어요. 빠져나올 수가 없었죠. 가끔 탄은 눈을 뜨고 싶었어요. 하지만 뭔가가 눈을 감고 있게 만들었죠. 깨어나지 못하게. 탄이 이야기해요. 어떤 순간 탄은 자신이 그 산 위에 있는 걸 봤어요. 어디론가 끌려다니고 있었죠. 여러 산길과 개울을 지나야 했어요. 때로는 맞고 치이기도 했죠. 아프고 소리 지르고 싶었지만 입이 누군가에 의해 붙잡힌 것 같았어요. 어떤 순간 귀에 속삭이는 소리를 들었어요. 누군가의 목소리. 계속해서 이름을 부르는 소리. 그 목소리는 애절했어요. 정말 슬프게 들렸죠. 그리고 타는 멀리서 부모님이 서 있는 걸 봤어요. 한쪽에서 손을 흔들며
탄은 달려가고 싶었어요. 하지만 다리가 마치 움직이지 못하게 묶인 것 같았어요. 더 열심히 달리려고 할수록 부모님의 모습은 더 멀어졌죠. 주변은 온통 검은 그림자뿐이었어요. 그림자들이 서서 기다리고 있었어요. 가게 두지 않으려 했죠. 어떤 그림자는 탄의 얼굴에 가까이 다가왔어요. 차가운 숨결이 느껴졌죠. 그 느낌은 정말 무서웠어요. 탄이 마지막에 이야기해요. 이전과는 다르게. 탄은 직선도로 한가운데 서 있었어요. 주변에 나무도 집도 없었죠. 오직 어둠뿐이었어요. 그곳에 서 있을 때 탄은 자신의 이름을 부르는 소리를 들었어요. 익숙한 목소리, 어머니의 목소리 같았어요. 그리고 멀리서 작은 빛이 보였어요. 어둠 속에서 반짝였죠. 탄은 본능적으로 그 빛으로 다가갔어요. 가다 보니 그 빛이 점점 가까워졌어요. 가슴 속의 무거움이 점점 가벼워졌죠. 그 빛에 도착했을 때 탄은 눈을 뜨고 깨어났어요. 탄이 이야기를 마치며 목소리가 떨렸어요. 눈을 뜨고 나니 천장이 보였어요. 귀에는 계속해서 소리가 들렸죠. 탄은 자신이 깨어났다는 게 믿기지 않았어요. 탄은 자신이 깨어났다는 게 믿기지 않았어요. 눈을 몇 번 깜빡여야 꿈에서 깨어났다는 걸 확신할 수 있었어요. 탄은 그런 기분이라고 말했어요. 가벼운 동시에 두려운 느낌이었죠. 마치 깊은 구덩이에서 빠져나온 것 같은데 정말로 빠져나왔는지 확신이 없었어요. 엄마는 탄이 이야기를 다 듣고 나서 그날 밤의 이야기를 꺼냈어요. 탄이 돌아와서 마당에 서 있다가 울고 사라졌다는 걸 이야기했죠. 탄은 그 이야기를 듣고 소름이 돋았다고 했어요. 그때 깨달았다면 그날 밤이 탄의 혼이산에 붙잡혀 있었던 때라는 걸 알았을 거예요. 엄마가 본 모습은 겨우 세 혼 중 하나가 빠져나온 것일 뿐이었어요. 만약 계속 따라가서 집까지 갔더라도 들어갈 수는 없었겠죠. 왜냐하면 몇몇 혼은 여전히 그곳에 붙잡혀 있었으니까요. 나중에 건강을 회복한 후 탄은 안탐과 다른 형제들에게 전화를 걸어 안부를 물었어요. 전화에서 탄의 목소리를 듣고 모두 기뻐했죠. 계속해서 물어보고 탄이 발작했던 날의 모든 세부 사항을 이야기해줬어요. 듣기만 해도 소름이 끼쳤죠. 선생님도 이야기를 나누며 그 사건을 다시 들려줬어요. 예전에도 그 지역 주민들이 비슷한 일을 겪었다고 들었다고 했어요. 하지만 그는 이번처럼 직접 본 적은 없다고 했죠. 그 말을 듣고 탄은 선생님의 경고를 떠올렸어요. 결국 그건 가벼운 이야기가 아니었어요. 안타깝게도 그날 탄은 듣지 않았던 거죠. 그 사건 이후로 공사 현장에서는 규칙이 생겼어요. 근무자들은 그 길을 혼자 다니지 말고 밤에는 절대 가지 말라고 했어요. 최소 2명 이상은 함께 가야 했죠. 누군가는 또 다른 이야기를 전해줬어요. 나중에 몇몇 다른 근로자들도 그 길을 밤에 지나갔어요. 그곳에 낯선 사람이 서 있었다고 하더군요. 하지만 아무도 자세히 이야기하려 하지 않았어요. 서로 멀리 떨어지라고 경고했죠. 함께 가야 하고 혼자서는 다니지 않기로 했어요. 그 후 공사는 예정대로 마무리되었고 더 이상 사건은 없었어요. 탄은 그 사건 이후로 소녀를 놀리는 습관을 완전히 버렸어요. 모두가 더 조심하고 더 신중해졌죠. 어디서든 공사 현장에서는 마찬가지였어요. 항상 조심하자고 마음속으로 다짐했죠. 탄은 건강을 회복한 후 그 공사 현장에 다시 돌아가서 마무리 지었어요. 하지만 그 숲을 지나갈 때마다 누구와 함께 가든지 간에 몸이 오싹해지는 걸 느꼈어요. 자연스럽게 고개를 숙이고 정면을 바라보지 않거나 길 양쪽을 살피지 않았죠. 지금은 탄도 가족이 생기고 일도 안정적이에요. 옛 이야기를 꺼낼 때마다 아이가 무서워하죠. 그건 혼수 상태였던 시간이에요. 탄에게는 마치 악몽 같아서 위험한 지점이 없었죠. 지금 생각해도 아이가 무서워해요. 탄은 또 형제들에게 산길을 지나갈 때 조심하라고 당부했어요.
이상한 일이 생기면 절대 무시하지 말라고요. 어른들이 하는 경고는 꼭 따라야 해요. 탄이 그때 경솔했던 걸 잊지 말라고 했죠. 타는 사람으로서 어디를 가든지 항상 조심해야 한다고 말했어요. 기분 좋다고 아무 말이나 하지 말라고요. 사람이든 다른 것이든 잘 모르니까요. 무해하다고 생각했던 일이 예상치 못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어요.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탄이 우리 채널에 이야기를 보내줘서 정말 고마워요. 가족이 항상 건강하고 모든 일이 평안하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관객 여러분, 이야기가 재밌었다면 채널 구독해주세요. 그리고 좋아요 버튼도 눌러주시고 공유해주세요. 그럼 여기서 좋아요 버튼 눌러주고 친구들에게도 공유해주세요. 그럼 알림 버튼도 눌러서 새로운 이야기가 올라올 때마다 알려주세요.